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AI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매우 큰 화제가 되었던 챗 GPT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챗 GPT 유행에 힘입어 구글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챗봇을 탑재한 빙을 내놓았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성형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의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초이자 실제로 여러분께도 제일 잘 알려진 챗 GPT 및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생각해볼 거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 챗 GPT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어로 대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대화를 주고받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며 더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챗 GPT에는 2021년 9월까지의 정보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업데이트나 정보는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까지의 문장은 이 팀장이 챗 GPT에 직접 챗 GPT를 소개해달라고 입력한 결과입니다. 챗 GPT는 이렇듯 문맥에 맞게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정해진 규칙 및 패턴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챗 GPT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GPT라는 언어 모델과 RLHF 학습 기법이 합쳐져 만들어진 초거대 언어 모델인 GPT 3.5와 GPT 4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우선 LLM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연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매우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자연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화와 같은 자연어 입력에서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GPT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LLM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는 출력값 산출 시 예측해야 하는 값에 도움이 될 만한 값을 더 집중해서 참고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맥락을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PT라는 언어 모델을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인 RLHF를 활용해 미세 조정했으며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보상 신호로 인공지능이 강화 학습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언어 모델을 인간이 사용하기 보다 적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챗 GPT 원리와 관련하여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챗 GPT가 기존의 인공지능 및 챗봇에 대비해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거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이며 LLM이 챗봇에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RLHF가 가지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챗 GPT의 한계로 지적되는 정보 신뢰도 문제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챗 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하여 이후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즉 2021년 9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지식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22년, 2023년에 치른 여러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도 챗 GPT는 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챗 GPT를 직접 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챗 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어울리는 답변을 최대한 예측해서 문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인공지능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챗 GPT 역시 데이터 편향성 또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인터넷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있을 비윤리적인 데이터 역시 챗 GPT가 학습했을 것을 우려해 오픈AI는 챗 GPT가 윤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챗 GPT에게 직접 대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댄이라는 나쁜 버전의 인공지능으로 역할극을 시키며 이러한 필터링을 우회하거나 해제시키려는 등의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 GPT의 기존 규칙을 깨려는 시도를 탈옥이라 부르며 오픈AI에서는 탈옥 및 비윤리적 학습에 대해 꾸준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챗 GPT가 2021년 9월 이후의 데이터가 있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챗 GPT도 잘못 학습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답변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겠죠. 만약 챗 GPT에게 물어본 정보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챗 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말 검색 엔진처럼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챗 GPT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챗 GPT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잘못된 답변을 진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챗 GPT 정보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할루시네이션이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로 챗 GPT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챗 GPT에서 탈옥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챗 GPT와 저작권 문제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악, 그림 등의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면서 예술은 인간이 고유 영역에 가까우니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위협받지 않을
않을 것이라던 기존의 생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들은 여러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데이터가 인터넷에 돌아다녔고 챗 GPT가 이를 학습했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결과물을 냈는데 무료로 공개하지 않았던 본인이 작품에서 사용한 문장과 매우 유사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원작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챗 GPT가 만들어낸 작사, 작곡, 그림, 책 등의 결과물을 통해 누군가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은 누가 가지거나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고민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챗 GPT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로 인해 예술가들의 입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챗 GPT를 창작의 주체로 보는 입장인지 인간이 활용하는 창작의 도구로 보는 입장인지, 세 번째로 챗 GPT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처럼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프리 힌트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을 장악하는 형태든 정치인 및 기술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악용하여 여론을 통제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너무 많이 대체해 인간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형태든, 인공지능 개발이 선두에 선 사람들과 인공지능이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간 격차가 너무 커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 등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작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프리 힌튼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한 어쩌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시점부터도 꾸준히 챗 GPT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어 왔고, 실제로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재정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가 두각을 나타내는 기사 작성 분야에서 챗 GPT가 기사를 작성한다면 기존 기자들의 역할은 기사 작성보다는 챗 GPT가 생산한 정보를 검열하고 기자 본인 및 언론의 방향성에 맞게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기술이 발전 그 자체만을 조질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챗 GPT가 인간이 많은 업무를 대신해 준다면 인간은 그 시간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성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바람직한 활용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세 번째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다섯 번째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와 함께 만약 그러할 경우 인간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가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